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문제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75페이지. 이제 핵심 문제로 이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는 A지역과 B지역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 단, 애기야, 여기 형광펜 한번 쳐볼까? 뭐 빨간색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A지역과 B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같다. 애기야, 거기에 체크해.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왜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원래 노래를 딱 부르면 좋은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음치박치여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나중에 이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러냐면 애기야, 연결고리가 없으면 절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 즉 같은 분모값, 같은 그 기준값에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절대치를 A라고 하는 절대치를 쓰는 아이들과 B라고 하는 절대치를 쓰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얘네들끼리는 합이 100이에요 라고 하면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연결고리가 등장을 하면 다르지. 이 연결고리의 개념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차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나왔어. A지역과 B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같다라는 연결고리 말이지. 자, 이걸 가지고 어디 한번 A지역, B지역 그려봅니다. A지역 쭉 부양비 나왔으니까 A지역에 100,
경우 지금 유소년 부양비 25, 노년 부양비 75. 오케이. 그 다음 B지역입니다. B지역의 경우 여기가 100일 때 유소년 부양비 25, 노년 부양비 25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연결고리가 나왔지? A지역과 B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같대. 애기야,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이걸로 맞춰주는 거지. 얘를 이걸로 맞춰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얘를 같은 숫자로 맞춰준다고 치면 얘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75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말이지. 즉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야. 얘가 3배가 늘었으니까 여기도 얼마여야 되고, 그렇지 300. 여기도 얼마여야 돼? 그렇지. 얘네들끼리는 절대치로 비교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끼리는 이제 절대치 비교 가능한 거지. 이 연결고리가 등장한 거야. 시험에 인구 부양비 문제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A지역, B지역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T시기, T 플러스 10시기, 뭐 T 플러스 20 아니면 2000년, 2010년, 2020년을 물어볼 때 그 연결고리, 즉 수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먼저 기억부터 확인해 봅니다. 총 인구 중 0세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A지역과 B지역이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얼마지? 200분의 25이고 얘 같은 경우는 150분의 25입니다.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 기억,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하나씩을 분석한다면요. 저걸 안 그리고요. 얘 총부양비 100이네. 얘 총부양비 25 더하면 50이네. 그럼 여기는 100 그리고 나머지가 100인 걸 아니까 얘는 200분의 25일 텐데. 그지? 여기에서는 얜 150분의 25일 테니까 안 같네. 이런 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 자, 이제 니은입니다. A지역과 B지역 모두 15세에서 65세 인구는 여기 또 65세네. 미안해. 이거 64세인데. 니은입니다. 애기들은 잘 나왔어. 니은입니다. A지역과 B지역 모두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 애기 책은 잘 나왔는데 선생님 또 PPT가 틀린 거야. 애기 책은 제대로 나왔어, 애기야. A지역과 B지역 모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총인구의 50% 이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여기 잘 봐봐. A지역 같은 경우는 총 인구 중에 요거 부양 인구 200분의 100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50%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얘 봐봐. 얘 150분의 100이야. 50 이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B지역 때문에 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X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디귿입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애기야, 0세에서 14세 인구 얘지? 근데 이거 인구수 비교할 수 있지. 몇 배? 그렇지. 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요거의 연결고리, 즉 A지역과 B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같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 0세에서 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무엇이 분모값? 얘가 분모값. 무엇이 분자값? 얘가 분자값. 그럼 0세에서 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인구의 비라고 이야기했을 때 A지역입니다. 25분의 75. 물론 곱하기 100 해줘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다 똑같이 비교하는 거에서 100 없어지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지역은요 라고 하면 25분의 25. 이 경우 얘는 3이요. B는 1이요. 그러니 A지역이 B지역의 3배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 답은 디귿리을 골라 3번 됩니다.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은근히 수수께끼 같지 않아? 좀 재밌지 않아? 이거 은근히 애들 되게 좋아한다. 애기들 이제 2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2번 문제 선생님이 애기들 3분 줄게요. 시작. 여기도 연결고리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연결고리 있지?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 최소는 구분할 수 있는 건 거지. 풀어보세요.
자,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 연결고리 있다 그랬어. 어떤 연결고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요거.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라는 거 말이지. 우선 T년부터 어디 한번 그려봅니다. 애기들 지금은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 어디 한번 보자. 시험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분석하면서 푸는 거야. 우선은 선생님은 오늘은 다 분석해 줄 거야. T년 어디 한번 봅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15야.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15라는 이야기는 얘가 100일 때 얘 얼마지? 얘가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령화 지수가 20이라는 이야기는 유소년이 100일 때 얘가 얼마지? 2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몇 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너무 잘했다. 3 나와야 됩니다. 띵동.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아, 얘가 100이고 얘가 2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율이 몇 배가 나오는지가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요렇게 움직이든 요렇게 움직이든 애기들이 그 비율을 가지고 움직여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T 플러스 50년을 가보자. T 플러스 50년 어디 볼까요? 자, 여기 부양인구 100이라고 놓고 보자. 그렇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 부양인구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소년 부양비 25가 됩니다. 근데 노령화 지수가 40이래. 얘가 100일 때 얘가 40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얘랑 얘랑 몇 배야? 4배지. 이렇게가 4배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 T 플러스 100년입니다. 똑같이 여기 부양인구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 유소년 부양비 10이요. 근데 애기야,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이래. 그 이야기는 얘 얼마지? 띵동 12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얘를 써줄 수는 있겠지만 우선 요 정도 놔두고 보기에서 답 골라봅니다. 1번부터 볼게요. 0세에서 14세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가장 많고 T 플러스 100년이 가장 적다? 근데 애기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이 노랑 100 이거보단 파랑 100이 더 큽니다. 그지? 뭔지 알죠? 이거 연결고리. 여기서 연결고리는 이 노랑 100보다 파랑 100이 더 크다는 연결고리야. 얘는 제일 크다라는 연결고리야. 그지? 얘가 A라고 놓고 보면 원래는 여기 15A, 3A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가 B라고 놓고 보면 얘는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 거야. 얘가 C라고 놓고 보면 얘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런데 0세에서 14세 인구는 T 플러스 50년 15A보다 25B가 큰 건 무조건 맞아. 왜냐면 B값이 얘가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근데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작은지는 몰라. 얘가 만약에 200이었는데 얘가 1000이라고 쳐봐. 그럼 엄청 커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가장 적다 모릅니다. 따라서 1번 답이 될 수 없다. 2번입니다. 총 인구에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건 먼저 어디 한번 볼까요? T 플러스 50과 그 다음 T년을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18A분의 100A가 되겠죠. 이게 T년입니다. 그런데 T 플러스 50년입니다. T 플러스 50년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요렇게 다 더한 다음에 얘죠. 그러니 여기에선 135B분의 100B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커. 따라서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2배이다. 얘는 3이야. 노년 부양비가. 근데 얘는 10이야. 여기에서 얘 2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애기야, 얘는 3이고 얘가 10인데 2배라고? 3.333배 뭐 이렇겠죠. 그죠? 그러니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자, 이제 4번입니다. T 플러스 50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10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애기야, 여기 10B지. 근데 여기 100B지. 10배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T 플러스 100년의 0세에서 14세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65세 이상 인구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애기야, 얘는 10B야. 그리고 여기는 12C야. 무조건 10B보다 무조건 12C가 클 수밖에 없어. 왜? B보다 C가 더 크거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얘 T 플러스 100년의 0세에서 14세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65세 이상 인구보다 무조건 많다야. 무조건 많아 이거는. 오케이? 따라서 5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도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애기들, 여기 표는 A국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한번 분석하는 거 원래 시험장에서는 하나하나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애기들은 하나하나 푸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분석한다고 해서 분석부터 하고 푸는 것보단, 근데 물론 이건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문제기는 해. 아니고선 얘네들을 풀기가 좀 어렵거든. 그럴 때는 빠르게 얘를 체크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건 필요하네. 자, 이제 1980년 보자. 지금 1980년 애기야, 하기 전에 애기 이거 눈에 들어왔니? 모든 시기 A국의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일정한 연결고리 찾았네.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연결고리 찾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봐봐. 얘가 100일 때
지금 노년부양비가 20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노령화 지수가 얘가 100일 때 얘가 25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몇 배 차이야? 그럼 여기 몇이어야 돼? 띵동.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000년 갑니다. 원래는 파란색이나 빨강색으로 선생님이 체크를 해가지고 얘네 수치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예쁘게 모든 식의 A국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100 얘네들끼리 똑같은 거잖아. 그지 않아? 그냥 얘는 다 비교하면 돼. 그냥 얘가 100일 때 지금 노년부양비 40입니다. 그런데 노령화 지수 100일 때 여기가 50이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몇 배? 그럼 여기도 얼마? 너무 잘했다. 이제 2020년입니다. 100 똑같이 놔두고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 50이래. 근데 밑에 100이 나오는 순간 원래 여기다가 바로 50 써주면 된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분석의 포인트니까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이니까 여기는 50대요.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먼저 이제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A국은 1980년은 고령화 사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기 별표에 주어지잖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때, 요거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되고 있다 이거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하거든. 7, 14, 그 다음에 왠지 21일 것 같은데 그 다음은 20이야 이렇게 말이지. 외우지 않아도 평가는 이걸 조건절로 이미 다 주어집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좋긴 합니다. 7, 14, 20 말이지. 그럼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1980년. 지금 고령화 사회인지 고령 사회인지 초고령 사회인지 이거를 보려면 전체 인구 200 중에 여기 전체가 200이라는 건지 알겠죠? 그 중에 노인 20이니까 곱하기 100은 10%. 7% 이상이니까 1980년 고령화 사회는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2000년으로 갑니다. 전체가 220이네. 그 중에 40 곱하기 100. 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4000을 220으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여기는 1, 22. 여기에서 18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8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 8 들어가면 176.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18점 몇몇 퍼센트 되겠다. 18점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18%니까 14% 이상에 해당돼서 얘 무슨 사회야? 고령 사회죠. 그러니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65세 이상 인구 대비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애기야 뭐가 분모가? 65세 이상 인구가 분모가. 0세에서 14세 인구가 분자가. 이제 2020년과 1980년을 봅니다. 먼저 1980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1980년. 얘는 20분의 그지? 0세에서 14니까 80. 얘 4네. 여기는 2020년. 2020년 같은 경우는 50분의 50대입니다. 1이네. 2020년의 4배가 1980년이야. 반대가 됐지. 4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2020년이 1980년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지? 4분의 1배다. 아니면 반대로 1980년이 2020년의 4배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2000년 대비 2020년 전체 인구야. 전체 인구라면 숫자인데 그 숫자를 이 시간차에서 비교할 때 연결고리를 찾아줘야지. 근데 지금 연결고리가 다 찾아져 있어. 100.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더해주면 얘는 200. 여기는 220. 여기는 200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 여기 2000년에 비해서 2020년
2000년에 비해서 2020년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 아니요,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2000년 0세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인구의 합이 부양인구보다 많다. 2000년 찾아갑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인구 합 얼마지? 120이네. 부양인구 얼마지? 100이네. 부양인구보다 많네. 답 4번입니다. 5번 2000년 이후 20년간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라고 얘기했어. 얘기야, 증가율. 이거 수치 그대로 하면 되니까 20에서 40으로 얘는 플러스 20만큼 증가했습니다. 40에서 10으로 얘는 플러스 10만큼이 증가한 상태야. 증가율이 이전 20년보다 크다라고 있는, 아니요, 이전 20년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증가율 같은 경우 얘는 100% 증가한 거야. 왜냐면 20분의 20만큼. 그지? 근데 지금 여기에선 40분의 10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25%여야 돼. 증가율 no, 20년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답은 4번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도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선생님의 얘기들 3분 줄게요. 5번은 답이 아니야. 감소율은 뺄게. 왜냐면 2011년도 수능이었거든. 그 당시에 2011학년도. 근데 이거 감소율은 뺄게요. 1, 2, 3, 4 중에 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애기들 같이 봅니다.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겁니다. 왜? 인구 부양비 표로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무슨 문제인데요? 이게 내가 애기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팁을 알려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 팁을 쓰고 싶어 해.
그리고 이제 한 1, 2, 3번 벌써 풀었다고 인구 부양비 이제 풀만한데 이런 마음의 뭐랄까 이런 편안함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막 생겨. 인구 부양비를 딱 보자마자 먼저 딱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기를 보고 필요한 걸 찾아가서 그게 필요하다면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있잖아, 애기야. 모든 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율, 절대치, 증가율이라 그랬어. 근데 내가 딱 이렇게 1, 2, 3번을 하고 4번을 풀잖아? 여기 정 선생님이 이거 지금은 올해 지금 이게 처음이지만 작년에 선생님이 이 포인트를 그대로 파이널 강의를 했었단 말이야. 인구 부양비 6, 9월에 나온 다음에. 근데 그 파이널 강의를 할 때 이제 재종반인데 거기 한 150명 있었나 마지막에 뭐 그 정도 아이들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한 번씩 쫙 돌아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 재종반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제 시대인재라는 학원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내가 막 애기들 인구 부양비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애들이 이제 한껏 올라서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1, 2, 3번 다 풀리고 이제 다 뭔지 알겠고. 딱 돌아다니잖아. 진심으로 한 7, 80%가 다 이거를 그려. 이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기에 낚이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있잖아.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시 앞에 돌아가서 애기들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도 73페이지. 그런 거 필요 없이도 1, 2, 3, 4, 5, 6, 7, 8, 90 여기 16번까지만 해도 걸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보기들이 많아. 그런 거 활용해 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 이미 애들은. 근데 마찬가지다. 애기야 이 문제에서 애기들은 형광펜 치세요. 단 전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걸 보고 비율 전체 비율의 문제겠네라는 게 떠올랐어야 돼. 우리 이거 비율 전체 비율이잖아. 그러니 이 비율 전체 비율의 문제가 이거네. 이런 마음가짐이 들어갈 때 인구 부양비의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비율 전체 비율을 푸는 건데 라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싹 사라졌어 지금. 싹 사라지고 이것만 딱 파는 거야. 그 애들이 막 이래. 왜 그냥 그걸 뭐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왜냐 애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배웠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공식처럼 느낌의 이 인구 부양비 표를 가지고 막 풀리니까 이거 가지고 요것도 풀고 싶고 저것도 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근데 막 수치는 막 뒤에 엄청 뭔가 막 소수점으로 떨어지고 막 인구가 이상해. 옛날에는 소수점으로 줬었어. 왜냐면 진짜 있는 수치로 줬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걸로 줍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데? 이거 비율 전체 비율 문제잖아.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부터. 1960년 애기야 유소년 인구 수네. 이 유소년 인구 수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유소년 인구가 나와 있는 여기를 가지고 활용해서 푸는 거야. 비율, 전체 비율. 애기야 전체 비율이 A 쪽에 가까워, B 쪽에 가까워? 그렇지, B에 가까워. 애기야 전체 비율이 B는 82.4. 그 다음에 A는 74.0. 전국이 79.9. B에 가까워. B의 분모값, 즉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이라고 치면 그지? 이거지. 부양 인구가 B가 A보다 많은 거야. 분모 곱하기 분자 비율이 분자 절대치잖아. 큰 거에 82가 더 커, 작은 거에 74가 더 커? 큰 거에 82가 더 크지. 끝났어. 답이 1번 끝. 인구 부양비 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주는 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틀리기 때문이야. 왜? 시간이 넉넉하면 애기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도 다 풀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A 지역도 해보고 B 지역도 해보고 연결고리도 찾아보고 말이지. 그런데 표 분석은 그 하나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어떤 경우는 비율 전체 비율과 전체 파트 각각 비율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근데 애기야 이거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앞으로 가보자. 페이지 29페이지. 페이지 29페이지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애기들은 풀었는데도 잊어버린 거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수능 문제. 일부러 넣은 거야. 왜? 이 문제를 통해서 애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 분석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생각?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거든. 애기만이 아니야. 다 그래.
모두 다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걸 알고 이런 부분을 뚫고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요거 요렇게 낚이고 요렇게 빼고 이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도 익숙해져야 돼.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2번 볼까요? 1980년 A에서는 자, 이제 봐봐. 이 표 안 그려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부양 인구의 합과 비교했었을 때 총부양 보면 되잖아. 지금 1980년 A에서 얘 53.8이야. 총 부양비가 53.8이라는 건 부양 인구 100일 때 얘가 53.8이야. 아니 어떻게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100보다 커야지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더 많다니까. 우리 이거 아까 73페이지에서 OX만 해도 걸린다라는 게 이거야. 총 부양비 53.8인데 부양인구 100일 때 얘가 53.8이라는 건데 그러면 2번 X야. 이해하셨죠? 3번 2000년 B에서는 2000년 B 찾아갑니다.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2000년 B 요렇게 두 개 비교하면 되네. 얘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이 28. 얘는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가 22. 22보다 28이 크지. 같은 분모값인데. 그러니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지. 표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표 하나도 그리지 않아도 얘 다 풀 수 있었거든. 자, 이제 그 다음 1960년 대비 2000년. 애기야, 증가율 나왔어. 증가율 나왔다면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잖아. 그럼 여기 부양 인구가 분모, 그 다음 노년 인구가 분자. 이걸 가지고 얘 노년 부양비 가지고 할 수 있잖아. 얘는 3.9, 얘는 7.5네.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3.9에서 7.5로 커졌어요. 라고 하는 순간 애기야, 부양 인구의 증가율보다 노년 인구의 증가율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 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렸죠. X가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2011학년도에는 감소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감소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내가 100에서 80이 되었다면 마이너스 20이거든. 그지? 근데 감소율로 따지면 절대치율에서 감소율 20%거든. 근데 요즘은 감소율로 묻지 않아. 플러스 증가율, 마이너스 증가율의 개념으로 묻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보여는 줄게요. 자, 절대치로 쓰고 나오는 거야. 우선 1980년 대비 2000년입니다. 1980년 대비 2000년이니까 지금 유소년 부양비의 감소율은 이라고 이야기했어. 여기네. A랑 B 요렇게. 얘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한 29로. 요 정도라면 얘는 더 컸는데 더 많이 작아졌지. 그러면 감소율 같은 경우는 B가 더 크겠지. 절대치를 쓴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감소율의 개념을 묻지 않기 때문에 내 선생님 설명은 먼저 해줬어. 애기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애기들이 4번을 꼭 신경 써야 돼. 우리 이 4번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4번 29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야. 근데 싸그리 싹 사라졌죠. 애기들만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잊어버렸네.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6번, 7번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여기 정리를 할 건데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5번, 그 다음 6번, 7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애기들 3분 줄게 문제 풀고 또 해보자 이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애기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거 먼저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5번, 6번, 7번 어디 한번 풀어와봐. 그게 더, 그리고 그렇게 풀어오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풀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이 작년 6월 평가원 문제고 9번이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고 7번이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인구 부양비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 근데 지금 이 4번 문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서 애기들이 이 표가 너무 이제 유용한 거야. 그냥 이제 딱 긋고 시작하는 거지.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걸로 풀릴 테니까. 하지만 다 분석하고 풀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시간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맞춰야지. 그러면 보기 하나에서 올라가서 찾아서 분석하는 걸로.
아시겠죠? 5번 문제. 선생님이 시간 줄게요. 5번 문제 4분이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애기들 4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오, 맞춘 것 같은데. 여기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애기들 개념을 쌓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인구 부양비 표를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은 해줘. 알겠지?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애기야 필요하면 분석해 주는 거고 필요 없으면 표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먼저 얘기해 줄게.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표는 각국과 의국의 인구 관련 통계이다. 각국과 의국의 총인구는 자 이런 것들 포인트죠. 각국과 의국 총인구 T년에 동일하며 T 플러스 80년에는 각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디 한번 봅니다. 자, 갑국이라고 쳐보자. 갑국의 t년이야. 선 이렇게 그리죠. 청장년, 그 다음 유소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전체 인구 10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어디 한번 보자. 학교 출산율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성 한 명이 이렇게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학교 출산율이 이제 감소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씩 낳고 있구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전체 인구 대비 0세에서 14세 인구니까 여기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 0세에서 14세 얘가 60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노령화 지수가 25라고 나와 있어. 애기야, 노령화 지수 25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25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은 애기들이 편한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움직였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4대1이잖아. 그지 않아? 그러면 60에서 4대1로 줄여주면 여기는 15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 25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거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요? 라고 하면 이건 선생님은 좀 뭐랄까 이거에 특화돼 있잖아. 그럼 애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해 봐봐. 이렇게 비율로 찾아가도 됩니다. 100대 25는 그지? 100대 25는 이 비율은 항상 같아야 돼. 이게 전체 인구로 나오든 아니면 인구 비율로 나오든 아니면 부양비로 나오든 노령화 지수로 나오든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100대 25는 60대 여기 x가 되고 여기를 x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딱 답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비율을 움직여야 되나 이런 건 없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갑국의 t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갑국의 t 플러스 80년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디? 갑국의 t 플러스 80년 여기도 100%라고 놓고 보자. 그러자 전체 인구 여기에서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여기가 100일 때 얘가 50이란 이야기야. 그치? 노령화 지수 나왔다면. 그럼 여기는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너무 잘했어. 여기 15가 돼야 돼. 합쳐서 100이어야 되니까 얘가 45라면 여기는 55가 되겠죠. 근데 여기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얘가 알파라고 놓고 보면 얘는 2알파가 됩니다. 전체 인구수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 전체 인구수는 200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총 인구가 2배 증가하였어요. 라고 말이지. 자, 이제 이게 갑국 거라고 한다면 을국 거도 어디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을국 t년입니다. 쭉. 3개로 끊어. 여기야. 전체 인구 대비 0세에서 14세 인구요. 라고 하면 여기가 50%야. 그지? 전체 인구 여기를 100으로 놓고 봐야 되니까. 이때 노령화 지수가 20이라는 건 얘가 100대 여기가 22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나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이번에는 50에서 100으로 가려면 몇 배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몇으로 줄여주면 돼? 그렇지. 2분의 1 여기 10 끝. 그렇다면 여기는 40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을국 t 플러스 80년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20이라는 이야기. 여기 20. 이제 그리고 여기가 100대 125야. 그럼 나 같으면 또 여기 이렇게 5배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럼 여기 5분의 1 하면 여기 얼마지? 25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55가 되겠죠. 얘가 100%여야 돼. 근데 이거 갑국의 인구 t년, 을국의 인구 t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알파. 얘가 만약에 100이라면 얘도 똑같이 100이어야 돼. 여기는 2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이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답 골라봅니다. 갑국의 경우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애기야 대비 앞에 네모. 얘가 분모값이지. 65세 이상의 인구 B는 T 플러스 8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디 볼까요? 지금 요거는 지워도 될 테니까.
갑국 봅니다. 갑국에서 여기 25분의 15 이게 t년인데 t 플러스 80년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55분의 15 아니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커. 그러면 이 비율은 커져 작아져? 그렇지. t 플러스 80년이 t년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표를 다 그려야지 그리고 이 비율을 확실하게 구해줘야지 이 비율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2번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합계 출산율의 감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기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인구가 증가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어린아이들이 조금 태어났다고 노인의 인구가 증가할까? 이건 비율은 증가할 수는 있어.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전에는 한 절반 이만큼의 어린아이였어. 50%로. 그런데 이제 점점점 조금 태어나니까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노인 수 자체가 증가하는 이 개념이 쟤랑 매칭될 수가 없어. 이해가 돼? 오히려 타당한 이야기로는 뭐 의료 기술의 뭐 발달 이런 것들이라면 또 몰라. 이해하셨습니까? 직접적 연관이 없어. 숫자가 증가한 거를 이렇게 합계 출산율의 감소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t 플러스 80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 대비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은요 라고 이야기했어.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계산해 볼까요? t 플러스 80년입니다. 그럼 여기는 갑국 같은 경우는 55분의 30이 되겠죠. 그 다음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t 플러스 80년이니까 여기 55분의 20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가 아니라 갑국이 더 크지. 지금 분모값은 같은데 분자가 더 크니까 그지? 그러니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라는 게 아니라 갑국이 더 커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건 비율이니까 얘기야. 그냥 여기서 이제 100% 중에 비율만 보면 돼.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15%. 근데 여기 쓰여 있죠. 7% 이상이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라면 고령 사회. 갑국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 고령 사회에서 근데 여기 비율 똑같이네. 그럼 여기 똑같이 고령 사회야. 근데 지금 을국 같은 경우는 10%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25%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었네. 그지? 근데 여기 딱딱 수치가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답 4번 됩니다. 띵동. 자 이제 그 다음 5번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의 경우 각국과 을국 모두 0세에서 14세 인구 감소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야. 여기 갑국부터 옵니다. 알파의 60%가 유소년 인구야. 100명이라고 놓고 오면 60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2알파의 30%야. 200명이라고 놓고 오면 여기 60명이야. 갑국 같은 경우 유소년 인구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요 비례식을 찾아줘야 되는 건 거야. 근데 선생님 이 비례식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요. 애기들이 연습을 통해서 애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가면 돼.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진 않겠지. 이게 더 편하겠지. 4분의 1 이게. 하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한 거야. 아니 그때 맞춰서 애기들이 이렇게 앞뒤, 아래, 위, 뭐 옆에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비례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애기들 잘하네.
79페이지 6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이것도 선생님 얘기들 4분 줄게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노령화 지수랑 총 부양비가 나온 상황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분석이 필요해서 비율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분석을 해주는 게 좋고, 시험장에서는 보기 하나하나를 보는 게 맞아. 근데 이번 문제는 선생님이 우선은 전부 다 분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얘기해 줄게. 자, 먼저 분석 어디 한번 해봅니다. 우선 여기를 보면 단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부터 볼까요? 각국 T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 유소년,
부양인구, 청장년, 노년 말이지. 우선 노령화 지수가 25가 나왔으니까 노령화 지수 여기 25라는 건 유소년이 100일 때 노년이 25라는 이야기야. 이제 총부양비야. 총부양비는 조금 눈에 띄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총부양비가 20이라는 건 얘기야. 청장년이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20이라는 이야기야. 그치? 총부양비 20이라는 건 딱 요 얘기거든. 근데 선생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건 비례식으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 문제가 출제된다. 빠르게 애기들이 이거를 가는 방식이야. 자, 생각해볼게 애기야. 만약에 요거 생각해봐. 만약에 나의 용돈이 20만 원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5분의 1만큼 떡볶이를 먹었대. 그럼 애기야 난 떡볶이 얼마나 넣지 먹었어? 오 잘했다. 되게 신기한 건 이건 참 잘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왜 갑자기 얘기하는데요? 시험장에서 애기들이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애기야 이거 그래서 여기 4 들어가는 거야. 왜요? 자 생각해보자. 다시. 지금 유소년, 청장년, 그 다음 노년을 이렇게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B, C 요거 2개. 부양비 더한 값이 20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게 20이야. 그런데 그 비율에서 따지고 보면 여기가 4대 1이잖아. 그치? 4대 1이면 더해. 총 5개 중에 1만큼인 거야. 만약에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7대 6이래. 그럼 여기는 13분의 6. 여기는 13분의 7 이렇게 움직이면 돼. 여기가 2대 3이래.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 그렇지 5분의 3. 여기는 그렇지 5분의 2. 11대 13이래. 그럼 여기는 그렇지 24분의 13. 여기는 24분의 11.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면 시험장에서도 습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빠를 거야. 선생님 저는 125분의 25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 그래도 125분의 25 해도 괜찮아. 자 생각해봐. 여기 숫자는요 20 전체 중에 곱하기 이렇게 더하면 125분의 25 5분의 1 해서 똑같이 4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난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거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아까처럼 125분의 25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눈으로 항상 25랑 100은 항상 1대 4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5분의 1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 얘가 4대 1이네. 4대 1이니까 여기에 125분의 25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먼저 약분해서 4대 1 이렇게 해서 5분의 1로 움직이거든. 근데 선생님 전 그게 싫은데요. 그냥 125분의 25가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16이 되겠죠. 이게 T년이야. 자 이제 T 플러스 20년도 가봅니다. 갑국의 T 플러스 20년 어디 한번 볼까요? 갑국의 T 플러스 20년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100일 때 얘 얼마? 그렇지 여기 50이 됩니다. 부양비 찾아갑니다. 총 부양비가 얼마래? 그렇지 그럼 여기가 100 여기가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얼마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한 방식대로라면 50 곱하기 150분의 여기 얼마? 50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난 또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이번엔. 왜요? 자 생각해 봐봐 이게. 우리는 여기서는 이걸로 찾아주는 게 더 쉬웠지만 비례를 그지? 근데 여기는 딱딱 떨어지는 게 왠지 계산이 50, 100 이렇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기 50이고 얘네 합이 150이면 이 두 개 더한 게
150에서 이 두 개 더한 게 150으로 몇 배만큼 올라가? 그러면 이 100을 여기다 몇으로 올리면 돼? 그렇지. 난 이렇게 하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한 칸만 채워주면 돼. 인구 비율로 채워주든 아니면은 노령화 지수 그 자리에 채워주든 아니면은 부양비에 채워주든 자유자재로 움직여주면 돼. 어차피 비율은 똑같이 움직일 거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방식대로 을국도 해볼까요? 을국의 t년입니다. 을국의 t년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령화 지수가 40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100일 때 노년이 얼마? 40이죠. 자, 이제 총 부양비가 25래. 그러니까 총 부양비가 25라는 건 여기가 100일 때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얼마야 돼? 근데 애기야, 내가 아까 25와 100의 관계가 되게 좋아. 몇 배야? 그렇지, 4분의 1, 4배. 그럼 자, 생각해봐. 지금 아까 우리 저기에서 A, B, C라고 하면 요 내용에서 본다면 뭐냐면 A와 C를 더한 값보다 B가 몇 배라는 거야? 4배라는 이야기지. 이해되지? 자, 생각해봐. 여기가 25인데 여기가 100이라는 건 이거의 4배잖아. 그럼 애기야, 140에 몇 배 넣어주면 돼, 여기다? 4배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아, 140에 4배를 넣어주면 되네요. 560. 이해돼?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비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애기들이 편해. 그래서 몇몇 가지 선생님이 팁이 2배로 딱 떨어지는 거, 4배 이런 게 좀 편해. 자, 이제 을국이 이랬어. 이젠 t 플러스 20년입니다. 애기야, t 플러스 20년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건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60이라는 이야기지. 애기야,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여기가 100일 때 얘가 얼마야? 여기랑 여기랑 두 개 더한 값이 100이어야지.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갈까, 애기야? 너무 잘했어. 160. 띵동. 어떻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알겠지? 애기들이 편한 값으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그 값으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곱하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에다가 맞춰주는 게 편했던 거야. 자, 이제 우리 전부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다 끝난 과정에서 여기 을국 것만 하나만 체크해주면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했대. 즉 여기가 실제로 여기는 100명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여기가 100A일 때 얘는 560A, 여기는 40A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100B일 때 얘가 160B, 얘가 60B라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확실한 건 100A보다 100B가 크다. 우리는 여기는 저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 t년에 갑국에서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25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야,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4명이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t 플러스 20년 갑국은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t 플러스 20년 계산해 봅니다. 전체 중에 노인이겠죠? 그러면 전체값 얼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450분의 50 곱하기 100이 됩니다. 9. 그러면 여기는 9분의 100. 이거는 11.111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약 11% 되겠네. 그지? 자, 이제 을국의 경우 t 플러스 20년 봅니다. t 플러스 20년 320분의 60 곱하기 100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3이고 얘는 16이고, 그지? 그러면 여기는 300에서 16을 빼면 16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8 들어가나? 7? 8까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 8 들어가면 48이니까 12.8 뭐 이렇게 되니까 18점 얼마 되겠다. 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국은 11%니까 고령화 사회 맞고요. 을국은 고령 사회 맞죠? 그러니 얘는 맞는 말입니다. 띵동. 답은 2번 됩니다. 3번입니다. t년과 달리 t 플러스 20년에서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자. 애기야, 지금 노인 인구가 유소년보다 많다고? 아니야. 그치? 지금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이 40이란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 X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여기서 얘는 자 생각해보자. 100A가 100B로 커졌는데 40A가 60B로 커졌다면 당연히 얘가 더 증가했지. 따라서 얘 no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애기야 선생님 부양비 할 때 처음에 함정에 낚이지 말라고. 인구 부양비 가지고 비용 알 수 있어 없어? 부양비용. 그렇지, 알 수 없죠. 그러니 X가 됩니다. 그러니 답은 2번인데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수능장에서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푸는 건데요? 다시 지우고 리셋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필요할 땐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리셋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시 1번부터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기야 거기다 별표 쳐놔. 6번에다가 보기 보고 분석하기. 필요한 것만 인구 부양비표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내가 이제 인구 부양비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막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계층 이동도 할 건데 계층 이동도 막 가르쳐주고 하면 막 그거를 막 다 채워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근데 평가원은 니네 그거 채우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안 쓰는데 이런다니까? 애기들은 이미 충분히 선생님과 함께 페이지 몇 페이지였냐면 애기가 페이지 73페이지. 총부양비가 100의 의미가 무엇인지, 노령화 지수 100의 의미가 무엇인지, 노령화 지수 100보다 작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야. 보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이 필요할 때는 인구 부양비 표를 그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그려도 돼. 실제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구 부양비 표를 다 그려야지 그 비율의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땐 보기에서 이게 필요하네,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다 했는데 그중에 쓰는 게 몇 개 없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1번부터 보자. 잘 봐봐. T년에 갑국에서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25명은 이게 노년 부양비가 25라는 이야기야. 그지 않아? 근데 애기야 지금 잘 봐봐. T년에서 총부양비가 20인데 노인 부양비가 25가 될 수가 있니? 말이 안 되지. 유소년이랑 노인이랑 합친 게 청장년이 100일 때 20인데 청장년이 100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그건 이해하셨죠? 그럼 1번 답이 안 돼. 이 속도야. 평가원은 애기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 함정을 주거든. 자 이제 2번을 보자. 2번은 필요하네. 그러면 나라면 2번 잠깐 놔두고 뒤로 넘어갑니다. 왜냐? 저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딱 1번처럼 빠르게 할 수는 없잖아.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T년과 달리 T 플러스 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애기야 생각해봐. T 플러스 20년인데 노령화 지수가 40, 노령화 지수가 60,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작아. 자 생각해봐. 유소년분의 노인이 이게 노령화 지수란 말이야. 곱하기 100 지수 100보다 작으면 무조건 유소년이 커야지. 우리 그거 73페이지에서 다 했잖아. 선생님 왜 73페이지에서 그 동그라미 OX 다 했는데 이런 거 하라고. 뭐야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큰 적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노인 인구가 적지. 답일 수가 없어. 이 속도야. 이해돼? 자 이제 4번 봅니다. 자 애기야 증가율 나왔어.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애기야
보기 하나에 증가율 나오면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하나는 분모값, 뭐 하나는 분자값이겠지. 아하, 이거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지금 얘 을국에서는 을국이니까 요거 40에서 60으로 커졌습니다.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갔는데 40, 60 커졌다면 유소년이 더 많이 증가했어? 노인이 더 많이 증가했어? 노인이 더 많이 증가해야지. 증가율 잊어버린 거야. 애기야, 증가율 나오는 순간 노인이 더 많이 증가했네요. 비율이 커졌나요? 노인이 증가했어. 이 속도야 실제로는. 4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부양비용 안 되네. 답은 2번 끝. 이렇게라도 2번을 골라내야 돼. 난 진심으로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만점을 맞아오길 원하고, 그래서 완벽한 풀이 방법도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완벽한 풀이 방법에 매몰돼서 시간 내에 못 푸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 보기 보고 분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선생님,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요? 2번 딱 필요한 것만 분석하면 돼. T 플러스 20년만 보면 되네. T 플러스 20년. 갑국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전체가 100, 총부양비가 여기가 50, 노령화 지수가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150, 여기가 50이여라고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애기야 다시 아까랑 똑같지. 여기서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150이야. 근데 얘는 50이야. 3배네. 그럼 여기다 300 올려주면 돼. 끝. 그러면 을국은요? 을국 노령화 지수 100, 60 이렇게 되지. 근데 총부양비가 100과 여기 합이 100이 되는 순간 얘네 둘이 같아. 얘네 둘의 합과 얘와 같아야 돼. 여기 160.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450분의 50이요. 여기에서는 320분의 60이요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능장에서 애기들이 푸는 방식이야. 즉, 왜 그러냐면 많이 알아가면 많이 알아갈수록 그걸 꼭 써먹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애기들만이 아니야. 많은 아이들이 그래. 근데 그게 아니거든. 우선은 애기가 제낄 수 있는 거. 왜냐면 진짜 30분 내에 다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 애기야 실제로 T년의 갑국, 을국은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었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런 얘기야. 6번에 별표 쳐놓고 내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7번 문제도 어디 한번 풀어봅니다.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선생님의 애기들 4분 줄게요. 시작.
1분 더 줄까요? 네, 1분만 더 줄게요. 애기들 푼 거 보면 막 가득가득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풀릴 것 같은데. 1분 더 줄게요. 자, 같이 봅니다. 여기에서 조건절이 있어.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가 동일하다. 부양인구가 동일하다는 이 기준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 각 해마다 각각의 그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건 거야. 그지? 이런 문제들이지. 이런 조건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실제로 이제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보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비율이 다 나와 있어야지 그 절대치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T년부터 어디 한번 봅니다. 얘 지울게요. T년.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만약 시험장에서는 애기는 똑같은 색깔로 할 거니까 그냥 선생님 하나의 색깔로만 해볼게요. 총 부양비가 70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요렇게가 70이네. 노령화 지수가 40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100, 얘는 40 하는 순간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네 둘의 합이 140이면 그지? 얘가 70이면 2배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 얹어주면 돼? 그렇지, 200 얹어주면 돼. 그런데 이렇게 2배가 됐다라는 건 여기는 50일 거고 여기는 20일 겁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죠, 그지? 자, 이제 T 플러스 30년입니다. 자, 총 부양비가 64야.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이 64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노령화 지수가 여기가 100일 때 얘가 60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최대한 계산을 쉽게 하려고 나는 이때 5대 3으로 놓거든.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서. 왜냐면 8분의 3, 8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럼 자 생각해봐. 64에서 얘는 8분의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고? 24고. 여기는 얼마고? 40이고.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네. 자, 이제 T 플러스 60년으로도 가봅니다. T 플러스 60년. 총 부양비 얘가 100일 때 얘가 56인데 애기야, 얘가 100대 100이라는 건 1대 1이네. 56을 그대로 반씩 가르면 되네. 그럼 여기 얼마? 여기 28? 얘 얼마? 선생님이 일부러 더 이쪽으로 맞춰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까 조건절 잠깐 기억하시죠?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는 게 조건절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얘네들 수치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얘 수치 그대로 다 비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밑으로 맞춰준 거야. 아, 얘네 숫자 다 똑같구나. 이해하셨죠?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노인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24% 증가했다. 자, 노인 인구. 여기가 T년이 20이었어. 근데 여기는 24가 된 거야. 왜냐면 여기가 100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20에서 24로 증가했다는 건 20분의 4만큼 증가했네요. 곱하기 100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 5분의 1이니까 20%만큼 증가한 거야. 따라서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T년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 애기야, T년 고령화 사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전체 중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계산해 볼까요? 170분의 20입니다. 곱하기 100 하는 순간 얘 같은 경우 얘 얼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한번 볼까요? 얘 요렇게 없어지고 200 나누기 17이요. 11점, 왜냐 3은 34가 안 되니까 11점 얼마 퍼센트겠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T년은 고령화 사회 맞습니다. 그지? 얘는 고령화 사회 맞네. 자, 이제 T 플러스 30년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T 플러스 30년은요? 자, 이제 또 어디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다 더하면 164분의 24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됩니다. 어디 계산해 볼까요? 얘는 41 얘는 6이 되겠죠? 600 나누기 41 41하면 19 그러면 한 14가 넘나? 50은 안 되니까 14점 얼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T 플러스 30년은 얘는 고령사회 맞겠죠? 자, 이제 그 다음 T 플러스 60년입니다. 얘는 156분의 28이 됩니다. 곱하기 100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디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지? 얘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얘 2로 먼저 나눠주면 14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70 4까지는 나눠줄 수 있겠다. 그지? 처음에 4로 나눠준다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는 39 그 다음에 여긴 7 그럼 여긴 700 나누기 39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기야 얘 2배 20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 31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20%를 넘어갈 수가 없어. 따라서 얘 초고령 사회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3번 65세 이상 인구 1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T년이 가장 작고라고 이야기를 했어. 애기야 지금 얘는 거꾸로야. 요거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애기야 얘가 분모값이어야 돼. 65세 이상 인구가. 그리고 요렇게가 분자값이어야 돼. 그럼 어디 볼까요? 지금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얘 20분의 100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4분의 100이요. 그 다음 여기는 28분의 100이요. 얘가 가장 큽니다. 왜? 분자값은 100으로 다 똑같은데 분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비율은 더 작아지고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 얘 T년이 가장 적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년이 가장 많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얘 X가 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했어. 애기야 전체 인구 얼마지? 170인 건 알겠지? 그럼 잘 봐봐. 170분의 50입니다. 얘는 얼마야? 164분의 40입니다. 얘는 얼마야? 156분의 얼마야? 28이지. 자, 지금 여기에서 얘가 가장 높고 얘가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근데 애기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7분의 1이 더 커? 5분의 1이 더 커? 5분의 1이 더 커? 3분의 1이 더 커? 이해돼? 선생님의 머릿속엔 이걸 나눠가지고 하는 걸 너무 귀찮고 난 곱하기 형태로 들어가거든. 이건 선생님이 주는 하나의 팁이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여기가 A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A가 있는데 여기가 3A래. 이거랑 얘가 B가 있는데 여기가 5B래. 그러면 1번이 더 커? 2번이 더 커? 그렇지. 어려워? 안 어렵지? 애기야 얘 대충 몇 배야? 3배보다 약간 더 크지? 4배 돼 안 돼? 3배 약간 더 크지?
얘는 몇 배야? 얘는 몇 배야? 5배? 그러면 잡아봐. 얘 몇 배야? 얘 몇 배야? 이게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야. 근데 난 이거를 뭐랄까 자랑스럽지는 않고 뭔가 꼼수 같지만 절대적으로 이거 논리적으로는 전혀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 선생님의 이 꼼수는 아닌 이 뭐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이런 사칙 현상을 너무 귀찮아하는 내가 하는 방식이 수능장에선 더 빠르게 먹힐 수 있구나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뭐겠어? t 플러스 60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요거 하나만 적어놔. 그러면 애기가 내가 요렇게가 나온다라면 곱해가지고도 곱하는 건 또 애기들이 잘하거든. 왜냐면 나보다 애기들이 더 잘하잖아 사칙 연산. 근데 나도 곱하기가 이 정도로 쉬우면 애기들한테도 곱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 이해돼? 근데 내가 이걸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사칙 연산 딱 떨어지게 계산하는 게 좋긴 한데 시험장에서는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애기야 이거 하나의 팁, M팁이라고 해야 되겠다. 문팁. 괜찮지? 이런 팁들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해 줄게. 항상 분모분의 분자로 물어보거든. 뭐가 더 큰지. 그래서 이렇게 몇 배 더 큰지를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도 애기들 계산하기가 좋을 거야. 그러니 4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유소년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 애기야 유소년 인구 t 플러스 30년에 네모 치세요. t 플러스 60년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의 b는 노인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 네모 치세요. 그 다음 얘 t 플러스 60년에 동그라미 치세요. 분모분의 분자야. 그럼 자 보자. 유소년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는 얘지. 40분의 그 다음에 t 플러스 60은 28. 40분의 28. 이것의 b는 노인 인구의 t 플러스 30, 24. 28. 이거보다 작다. 당연하죠. 계산해 줄 필요도 없지 이거는. 왜? 분자값이 같은데 분모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팁들도 기억해 두면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오케이.